피레타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드름에 대해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있어서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청소년의 상징이다라고 할 정도로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는데, 또 어떤 청소년들은 여드름이 발생하지 않고 피부가 하얗면서 고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드름은 청소년의 상징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 여드름에 대해서 왜 여드름이 발생하는지, 또 염증은 왜 발생하는지, 왜 수포, 농포, 켈로이드 이러한 것들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드름은 바로 염증성 피부 질환이죠. 바로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질병입니다. 근데 이 질병을 연구하기 전에, 치료하기 전에 우리 인체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근본적인 우리가 질병 발생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죠. 자, 모든 생명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세포죠. 이 세포는 피부 세포와 또 올간의 세포, 기관 세포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그런데 이 세포는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또 골기체, 우리가 세포질, 다양하게 많습니다. 세포막.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세포 중에서도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세포의 구조적, 기능적 관점보다는 세포의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여드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드름은 질병이고 질병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포 손상이다 라는 이야기죠. 네, 우리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병이란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데, 건강하지 못한 상태는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기능 저하에 놓인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세포의 손상은 바로 염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려면 진단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어떻게 질병을 치료해야 되느냐, 염증은 왜 생겼느냐, 세포의 손상은 왜 생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염증의 5대 증상은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드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이 5가지가 있어야 염증이다라고 이렇게 진단 내리는 것은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염증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고 염증약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을 치료하기 전에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환자분들한테 저는 질문을 해보죠.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쾌라 그럽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면 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에서는 동의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더라도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 입장은 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온도와 나이, 연령과의 상관성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 대략 37도입니다. 근데 만약 환경의 온도가 27도라면 시체는 27도까지 내려가겠죠. 자,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10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35도만 돼도 저체온증에 빠지게 되죠. 생명이 위독하게 됩니다. 의식도 없어지고요. 자, 불과 2도만 떨어져도 생명이 위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겨드랑이 온도를 측정해 보면 한 36.5도 정도 나오고, 아무리 여드름에 걸렸다고 또 질병에 걸렸다고 해도 저체온증에까지는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활동하고 생활하다 보면 한 35.8도 정도는 나오는데 얘는 불과 0.7도죠.
이 정도의 차이 가지고는 염증이 있다, 여드름이 있다라고 해도 나는 체온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도의 온도 차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듭니다. 오늘 아침에 어린애가 37도로 태어났습니다. 불행히도 오늘 저녁에 27도로 죽었다라고 하면 하루 만에 10도 떨어졌고 나이는 0살일 겁니다. 0살. 자, 그런데 10살 된 애가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0년 걸린 거고요. 6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60년 걸린 거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봅니다. 150, 300, 600, 1200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10도 떨어지는데 이 걸리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린 거죠. 그런데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기울기는 완만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한 생명체가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뭘 뜻하는 것이죠?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생명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지금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체는 단 한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죠. 바로 그 이유는 이 체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체온이 유지된다라는 의미, 이 영생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인 용어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주 건강한 상태다. 병이 발생하지 않는 무병장수의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내 몸이 병들지 않고 염증이 안 생기고 세포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죠? 바로 이 심부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체온의 항상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나는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체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체온은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무형의, 무치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체온을 연구하려면 어디에서 연구를 해야 될까요? 바로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연구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인체 물리학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자, 셀의 열 에너지 대사의 최종적인 무형의 산물이 체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체온이 37도일 때 내 몸은 완벽하게 건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인체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체온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 보죠. 자, 브레인을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심부체온, 코어 템퍼러처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는 피부 온도인데 스킨 템퍼러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심부 온도는 항시 37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요. 피부 온도는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시상하부라는 체온 조절 중추는 항시 체온을 37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게 되는데 그때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를 낮추게 되고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낮아질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는 사실 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심부 온도 37도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모든 생명체의 시작의 온도다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모든 식물과 동물 모두를 포함해서 생명 유지의 절대적 3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햇볕, 온도, 수분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게 됩니다. 단 5분의 산소 공급이 안 되어도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죠. 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산소, 온도, 수분은 이 세 가지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완벽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다. 그냥 37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인간은 세포가 60쪽에서 100조 정도 되는데 그러한 세포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정상적인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건강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항시 37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발휘한 최종적인 그 결과의 온도가 바로 37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드름 치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드름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도 아셔야 되겠고 또 그 근본적인 질병의 발생의 원인은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항시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킨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규명을 하는 겁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심부 온도에 문제가 있다. 심부 온도가 올라가거나 하강이 되었을 때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못하게 된 결과겠죠. 그때 질병에 걸리게 되고 질병이 장기화됐을 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질병 중에 여드름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심부 온도가 낮아졌을 때 인체는 어떠한 생리적, 병리적 변화를 거치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심부 혈관은 수축이 되겠고 피부 온도는 올라갔기 때문에 확장이 된다라는 사실. 자,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되죠. 이 물리학 책을 보면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자, 표면 장력의 약화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죠. 그때 조직의 변형이 오는 거죠. 바로 돌연 변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출, 비대, 융기, 팽창 이러한 조직의 변형이 온다. 왜 종기가 생기죠? 왜 종양이 생기죠? 왜 암이 생기죠? 라고 했을 때 저는 표면 장력이 약화가 되어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염증과 암은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전문가들은 염증은 염증이고 암은 암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염증이 장기화돼서 낫지 않을 경우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염증과 암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도의 차이다. 그 염증 부위의 온도가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표면 장력이 더더욱 약해져서 돌출, 비대와 같은 종기, 종양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다치게 되겠죠. 자,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열의 방출이 많아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공이 다치게 된다. 수축하게 되고 우리가 모발이 바짝 쓰게 되죠. 그런 현상 종종 느끼게 되는데 여드름 환자들은 이러한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뭐 내가 모발이 썼어, 뭐 털이 바짝 섰어,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인체의 병리, 생리, 병리적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땀 분비가 감소. 뭐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땀 분비가 적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은 열이 많은 체질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이 이론과는 반대적인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 생리적, 병리적 변화를 바라보면 이거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땀 분비가 감소될 수도 있지만 혹은 국소다한증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은 거의 90%가 국소다한증, 얼굴, 또 가슴, 두피, 그 다음에 손바닥, 발바닥 쪽으로 땀이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죠. 첫 번째, 피부 온도가 상승됩니다. 자, 피부 온도가 상승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염증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염증이 발생한다라는 거지 세균과 바이러스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건 서양의학적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죠.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됐을 때 우리가 염증 부위가 생겼을 때 발적, 발진, 홍조, 홍반, 따가움, 화끈거림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죠. 자, 그런데 염증이 있는 부위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죠. 왜 따갑죠? 왜 화끈거리죠? 라고 했을 때 세균과 바이러스가 서로 싸우면서 따갑고 화끈거리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부위에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어서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현상들, 증상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표면 장력이 약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에 변형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죠. 윤기, 비대, 팽창, 돌출. 바로 피부에서는 구진, 팽진, 면포,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조직의 윤기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대로 해보죠. 왜 조직에 윤기 현상이 생기죠? 왜 돌출, 비대가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체 물리학적,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쉽죠? 바로 온도가 상승이 되었다.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된다. 그때 조직에 변형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모공이 다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다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심장에서 먼 곳, 손바닥, 발바닥, 손끝, 발끝부터 모공이 다쳐서 서서히 심장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먼저 다친다. 그때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피부 건조, 균열, 태소나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여드름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 때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각질과 각질층이 떨어지게 되겠죠. 바로 그때 인설, 각질, 가피와 같은 탈락성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모공이 다치게 되면 열 방출은 곤란하게 되겠죠. 그때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제적으로 열을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가 가려움증이라는 겁니다. 자, 모공이 다쳤기 때문에 열은 인체에서 골고루 분산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구멍이 많은 곳, 마찰이 많은 곳, 관절이 있는 쪽으로 열이 많이 방출이 될 겁니다. 자, 인체 중에서 가장 구멍이 많은 곳은 얼굴이겠죠. 자, 얼굴 쪽으로 피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이 될 수 있겠죠. 열이 쏠리니까. 바로 그때 염증이 되는 거죠. 자, 얼굴 쪽에 가슴, 등, 이 상체 쪽으로 열이 다 쏠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염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자, 여드름이 허벅지에 생깁니까? 장단지에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드름은 가슴, 등, 얼굴 쪽으로 집중적으로 생기는 것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구멍이 많아서 눈, 코, 귀, 입이 많은 쪽으로 열이 쉽게 방출되기 때문에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염증이 되면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구진, 농포 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조직의 변형이 온다. 자, 여드름의 심한 경우는 켈로이드가 되죠. 켈로이드는 조직과 조직 간이 바로 다 녹아버린 겁니다. 왜 녹아버렸죠? 세균과 바이러스가 싸우면서 녹혀진 겁니까? 아닙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조직이 뭉그러져 버린 겁니다. 녹아져 버린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땀 분비가 감소하게 된다. 자, 이거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은 땀 분비가 적은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땀의 분비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내용은 인체 전체적인 생리적, 병리적 변화를 설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심부온도가 내려갈 경우는 바로 땀의 분비는 줄어든다. 의외로 땀 분비가 줄어드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열 방출이 많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겠죠. 자, 그때 온도 차이에 의해서 액화 현상이 발생하고 바로 그때 열이 방출되는 곳, 눈, 코, 귀, 입이 많은 얼굴 쪽으로, 두피 쪽으로 열이 방출이 될 때 국소다한증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겨드랑이, 사타구니, 손바닥, 발바닥 쪽으로 열이 방출이 될 때 액화 현상에 의해서 국소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 자, 여드름은 하나의 염증성 질환이죠.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인 인체 생리적 변화를 좀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드름, 바로 이것은 염증이고 염증은 바로 세포의 손상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포가 손상이 됐을 경우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라는 열 에너지의 발생량이 줄어든다. ATP의 합성의 장애로
열 발생량이 줄어든다 이 소리입니다. 그때 심부 온도, 뇌를 포함한 5장 6배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자, 심부 온도가 낮아질 경우는 바로 즉각적으로 인체의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려서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피부 온도 높이고 모공 닫고 땀 분비 감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 온도 올라갈 때 표면 장력은 약해진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라면 여드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장기화됐을 때 내 몸에 어떠한 병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어떠한 질병이 생기겠느냐. 자, 여드름은 어떠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드름이라 진단을 내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는 왜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염증도 왜 얼굴 쪽으로 가슴, 얼굴, 목, 등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여드름에 대해서 왜 이 여드름이 발생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여드름의 정의, 발생 기전,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드름의 발생이 왜 발생하는지, 염증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